네, 저는 오늘 박찬욱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발표할 시그라고 합니다. 와! 시네필이다, 와! 제가 왜 이 박찬욱 감독을 주제로 잡았느냐 하면은 이제 곧 9월 24일 날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빌려서 박찬욱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동안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작품이나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과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은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박찬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영화의 거장. 거장, 대중영화 만드는 사람. 대중영화 만드는 사람, 영화 감독. 영화 감독.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박찬욱 감독은 63년 8월 23일 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중학교, 영동고등학교를 걸쳐서 서강대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강남 8학부 출신이래요. 유사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리고 데뷔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다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이건 듣기만 해봤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몇 작품이 지나고 박쥐, 올드보이, 뭐 헤어질 결심 이런 걸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심사위원상, 뭐 심사위원 대상 같은 거를 수상을 하면서 깐느 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그 류승환 감독님이 깐느 박이라고 부른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장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 구체적인 사실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필모그래피 위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PPT 같아.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 박찬욱 감독님이 각본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뭐 제작자, 프로듀서 등 그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하면은 2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장편 연출작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그 프로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흥행에 처참히 실패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관객이 6,000명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작한 3인조 역시 흥행에 실패를 하고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비디오 가게 사장님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거기 더불어서 이제 그때 영화 평론을 하시고 뭐 어디 라디오든 TV든 출연하시면서 그렇게 인지도를 쌓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 이건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교과서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이 작품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 세 작품 중에 보신 작품 있으신가요? JSA. JSA는 보셨나요? 유리는 JSA 안 봤고. 네,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이 2000년 당시에 서울 관객수 기준으로 251만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앞에 두 작품은 내 필모그래피에서 지우고 싶다. 내가 감독전이나 특별전을 한다면 절대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여기 이분 좀 익숙하지 않나요? 아니,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누군 것 같죠? 이승철. 정답입니다. 이승철 씨가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고 아마 영화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이승철 씨가 정말 열심히 임해줘서 이 흥행과 상관없이 이승철 씨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찬욱 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복수 3부작, 이 복수 그 트릴로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는 좀 보신 것도 있을까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금자씨. 금자씨. 이게 사실 어떤 이 3부작이 원래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복수는 나의 것 이 각본을 JSA보다 먼저 써놨는데 이 복수는 나의 것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잔혹한 그런 영화여서 일단 JSA를 먼저 찍고 JSA가 흥행을 하자 이제 그 다음에 복수는 나의 것을 찍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올드보이는 최민식 씨가 출연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만화가 원작이래요, 올드보이는.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하는 데 있어서 최민식 배우가 출연을 한다. 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 하나만 듣고 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영화 다 너무 힘들어. 보고 나면 힘들어요. 저도 피곤합니다, 보고 나면. 막 잔혹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우아하게 만들고 싶다. 우아한 분노, 고상한 증오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다 해서 친절한 금자씨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이게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랑 박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나요 이게? 네. 2006년에 개봉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온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임수정 씨랑 그 가수 미 씨가 나오거든요. 그 임수정 씨가 이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시죠? 네. 유리 봤나요? 드라마 석호라는데. 네.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임수정 씨가 스타가 되고 나서 그 스타 연기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여기서 좀 대중에도 그렇고 평단에도 그렇고 좀 이제 진짜 연기자 같다라는 평을 받기 시작한 영화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박찬욱 감독 본인은 로맨스 코미디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면은 좀 이제 뭐 어디가 절단이 되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박찬욱 감독 본인은 로맨스 코미디라고 주장을 하신다. 좀 색깔이 다르다. 근데 색깔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가장 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영화입니다. 박쥐. 이건 보신 적 있나요? 좀 포기. 저도 끝까지 보긴 했는데 중간에 몇 번 잠깐 멈췄다 본 그런 영화인데 이게 그 박찬욱 감독님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본인이 가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성기일 때 찍은 영화다. 자기가 이제 지금 한 2025년, 3년 이때까지 오면서 만약에 이 영화를 내가 지금 다시 찍는다고 해도 이때만큼 퍼포먼스는 못 보여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아마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낸 작품이 박쥐가 아닐까. 라고 해서 이거는 한 번쯤 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필모그래피인데 이 스토커는 그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첫 진출작이라고 하고 아가씨는 보셨죠? 네,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그 JSA가 251만을 들었다고 하고 그건 어쨌든 서울 기준이고 이거는 한 420만 그 정도 들어서 이게 그 국내로 따지면 JSA가 그 당시에는 서울 관객으로만 잡았으니까 조금 더 국내에서는 JSA가 흥행했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 아가씨가 해외에서 특히 평이 좋았어요. 해외에 끼친 영향력이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박찬욱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질 결심. 이 헤어질 결심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만든 작품이 또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전차와 원목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두 개와 함께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 아닐까 헤어질 결심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영화인지 설명을 하면서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한 설명은 조금만 더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곧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박찬욱 영화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정교한 미장센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보면은 그냥 단순히 화면이 이쁘다를 떠나서 뭐 인물의 감정이나 관계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와 연결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아가씨에 나오는 저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식 가옥과 뭐 유럽풍의 가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정체성의 혼란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헤어질 결심은 안 보신 분? 헤어질 결심 안 봤나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헤어질 결심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산과 바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산은 여기 탕웨이 송설에 그리고 바다는 박해일 씨가 연기한 정혜준이라는 캐릭터에 대입이 되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벽지가 이 산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이게 그 산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바다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표현하는 벽지고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때 탕웨이 씨가 모래를 파내면서 이제 본인이 그 모래 구덩이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모래 구덩이를 파고 남은 흔적이 저렇게 모래성처럼 모래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파도가 치면서 그 모래가 다 쓸려 나갑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화면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탕웨이 씨의 옷 색깔. 어떤 데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어떤 데서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것도 그 산과 바다 이미지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가 대부분 나옵니다. 이게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인은 이제 여성 캐릭터 서사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 친절한 금자씨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건데, 헤어질 결심에서도 보면은 그 전 남편에 의해서 억압받고 억눌려 있던 그 송설애가 그 남편을 밀어버리면서 그렇게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제목의 의미도 이 탕웨이 송설애가 본인이 이제 주체적으로 결심을 한 거를 이제 제목에서
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주체적이고 능동적 여성 캐릭터가 각자 이제 욕망을 표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방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르의 경계를 좀 이렇게 모호하게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 영화 말고도 뭐 다른 영화도 그렇지만 뭐 범죄, 스릴러, 공포 이런 좀 어두운 그런 주제를 갖고 가지만 그 안에 멜로드라마적 흐름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섞인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 드러나는데 헤어질 결심을 예시로 또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송설애가 살인을 저지른 그 피의자로 경찰인 혜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수사물의 느낌을 가져가죠, 1부에서는. 근데 이제 2부에서는 혜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본인의 직업의식과 본인의 윤리의식과 그런 걸 충돌을 하면서 좀 이제 멜로드라마적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잔혹하고도 아름다움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처럼 좀 적나라하고 참혹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피어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찾는 게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면서 어쩔 수가 없다 예고편을 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큰 거 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